안녕하세요. 시드스카이TV의 이나무입니다. 오늘은요,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유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100세 시대의 반년을 산 경험자로서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끼리끼리 놉니다. 서로 통하기에 사상이나 가치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경청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파리는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파리가 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나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건전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똥파리형인가요? 아니면 꿀벌형인가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똥파리형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스피치 리더십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전 스피치 리더십 면접 전문가 강사였고요. 상담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A라는 40대 미혼 남성이 상담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강사가 그 남자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옆에 몇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고 상담 일지를 건네받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상담을 한 팀장과 마케팅 부서의 남자가 40대 남자가 온 이유를 듣고 낄낄거리면서 웃었다는 점입니다. 전 왜 웃냐고 물었더니 글쎄, 결혼선을 그 남자가 100번 이상 봐서 자신감을 키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웃기다고 낄낄거리면서 비웃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시 웃었던 사람은요, 여자 강사 2명, 남자 직원 2명이 있었는데 40대 남자를 비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선을 100번이나 봐? 정말 웃긴다. 인상이 너무 이상해서 여자들이 다 도망쳤나 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그 직원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며 상담 일지를 보고 대충 40대 남자가 왜 찾아왔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는 대인공포증의 신경성 노이로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후 제가 전화를 해서 수업 날짜를 잡고요.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40대 남성은요. 정말 직장에서 엘리트인 기술자 종사자였고요. 말도 재밌게 하고 참 성실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유난히 여성에게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안 좋은 성향을 가졌더라고요. 한마디로 신경성 노이로제가 심해서 자신감 부족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면서 이상하게 봤던 점이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 불가였죠. 저처럼 강사도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을 깐다고요?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알만한 사람은요, 다 압니다. 제가 15년 전 있었던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첫 강사로 입문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스피치 학원에서 정말 쥐꼬리 많은 월급을 받고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스피치 학원의 원장은요, 발표 불안증과 대인 공포증이 전혀 없고 경험을 하지 않았던 출신의 강사였습니다. 참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또한 금방 승승장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요, 어느 날 B라는 남학생, 대학생이 찾아왔는데요. 그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요, 발표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의 눈을 못 쳐다봅니다. 이거 병인가요? 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원장이나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 부서의 직원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병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말만 했던 것입니다. 30분 동안 상담을 했고 결제가 나지 않자 그 상담을 한 B 대학생은 생각한 후에 한 번 더 생각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상담을 했던 원장은요,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공감이 안 된 그런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을 했는데 말이죠.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 당시 찾아온 B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강사는요, 돈 많은 사람이 발표 불안증으로 학원에 찾아왔는데요.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의 호주머니를 꼴다 먹을까? 빼내 먹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직원끼리 농담하는 것을 보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서울에 있는 원장은요,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웅변 대회를 열어서 1대1 코칭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시간당 20만 원을 내고 10회 정도 200만 원을 내면 내가 웅변 대회에서 상을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경력에 한 줄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을 또 하더라고요. 참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사람의 돈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다 끼리끼리 놀고 생각하는 유유상종의 원리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은요, 절대로 농담이라 해도 상대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또는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것은 성향이고 가치관이고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강사로서 표현하는데요. 다른 직업도 저랑 똑같은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나 일반 직장인이나 다들 같은 인간사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류의 인간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도 쉽게 물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난 어른이니까 쉽게 물들지 않아.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물들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요, 그거 큰 오해입니다. 근육자묵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 게으르고 농팽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같은 사람끼리 형, 동생, 누나, 아우 하면서 어울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늘 외로운 말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늘 사기치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끼리끼리 놉니다. 반대로 봉사, 배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늘 바르고 정의로운 생각만 합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당신은 물든 사람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바르게 물드냐, 올바르지 않게 물드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것은 더욱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물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요, 빨리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신의 직감과 센서를 믿고 상식선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 가족 또는 친지, 친구라서 끊을 수 없을 때는 거리를 두고 분별력을 가지면서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빛 관상에 대해서 키워드 관상을 적용해 가려낸다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달 동안에는 제가 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모두가 그 대표이사에게 세뇌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강사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전 몇 번 참다가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월급이 밀려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보더라고요. 또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요, 참아라, 참으면 된다, 그것도 끈기다, 그것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정말 끼리끼리 생각하는 사람,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 지났을 때 폐업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끼리끼리 조직을 형성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끼리 놀고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끼리 논다는 것, 이거 진리입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든 정치든 교육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적용됩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빠지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이자 센서 감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진정성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